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유산균. 결론은 유산균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보통 유산균이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다 알고 계시죠? 많이 드셨겠죠? 이제 발효 결과물로서요, 유산을 주로 생성하는 그람 양생 세균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다른 말로 유산균을 젖산균이라고 돼요. 유산균을 뭐라고 한다고요? 젖산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내장, 구강 이런 데서 사람과 공생하는 아주 유익한 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있어요. 그중에 유산균 혹은 우리 몸의 명칭 자체는 젖산균은 되게 좋은 균이에요. 좋은 균인데, 이 러시아 과학자 일리아 메치니코프에 의해서 그 존재와 효능이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 안 돼서 현대 문명에서 또 현대화된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산균의 필요성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체 건강에 이로운 작용하는 균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정상화시키고 면역 수치를 올리고, 아토피나 건선이나 자가 면역성 피부질환, 그 다음에 고혈압, 그리고 또 변비,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 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변비 예방이나 아니면 다이어트에 최고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변비가 생기면 보통 우리는 뭐 먹어야 된다 생각해요? 유산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요. 이게 장에 있으면서도요, 신경물질 관여해서 우울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유산균이 적다, 젖산균의 생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젖산을 분비하는 특성이 있어서 무슨 균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요? 유산균이라고 이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되어서 산도가 너무 높아지면 자기들이 분비한 젖산에 자기들이 죽어버려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장내에 유익한 세균이 없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유산균이 필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식이섬유질 거의 없죠. 거의 빵, 인스턴트 식품들, 그것도 흰쌀, 흰밀, 흰빵 이런 것도 먹다 보니까 유산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먹으면 건강해지고. 자,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화된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처음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 자체에서 젖산균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되게 가난해서 우리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이제 나중에 이 선생님도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선생님도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가다 보면 내가 일할 필요가 없네. 맞죠? 도와주시니까 다음에는 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건데 다음에는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는 행복하게 일 안 하고 살아도 되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도와준 사람이 갑자기 다 사정이 생기셔서 미국으로 가시고 외국 가시고 뭐 가난해지시고 뭐 이렇게 망해서 못 도와준다. 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힘들겠죠. 차라리 안 도와준 것만 또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이에요. 물론 처음에 배고파 죽겠으니까 뭐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시는 거 감사하겠지만 저를 일 못하도록까지 도와준다면 그거는 나중에는 진짜 도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를 망친 거예요.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유산균이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세요? 네, 처음에는 도와줬어요. 몸이 너무 불쌍해요. 유산균 넣어주니까 야, 여기 소화도 잘 되고 이제 장내에서 유해균도 죽여버리고 우리 몸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 내가 그나마 쥐어짜서 만들어낸, 이거 제 표현이에요. 쥐어짜서 만들어냈던 젖산균 이제 만들 필요가 없다. 야, 이제는 뭐 내 주인이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뭐 그냥 안 먹으니까 변비 생겨. 그럼 또 먹게 돼요. 뇌에서 알려요. 야, 유산균 빨리 먹어. 그래서 막 먹고 외치자면 또 괜찮아. 안 먹으면 또 유산균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 이제 우리 몸은 더 이상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
유산균만 바르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기능이 위축되잖아요.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소화시키기 쉬운 음식들을 통해서 몸을 자꾸 약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현미밥 먹으면 안 되겠다. 아마씨 먹으면 소화 안 돼. 콩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약화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 고분자를 소화율이 낮은 음식들을 접할 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음식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몸은 더 점점 악화되기 시작해요. 그 부분 뛰어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병통치처럼 알려져 있는 이 유산균 우리가 무조건 좋아만 하지 말자. 물론 응급 상황이나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오버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장내 미생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식이섬유가 많은 거 먹는 게 정말 좋아요. 뭐가 있을까요? 현미.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이 식품들 다 식이섬유가 많아요. 근데 많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 현미 꼭 드세요. 현미를 먹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 무조건 6개월 안에 변비 다 해결돼요. 무조건 해결돼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변비약 아니면 뭐 유산균 교대로 드셨던 분들도 6개월 안에 변비가 해결됐어요. 대박이죠, 사실. 근데 현미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미 채식만 해도 변비는 해결되고 유산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몸에서 긴 시간 속에서 충분히 안정을 찾게 된다. 금식을 하고 나면 보통 이제 금식을 하고 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변이 안 나와. 근데 음식에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변이 나온다고. 어떤 분들은 3일 4일 변이 안 나오니까 저 변비 걸렸나 봐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들은 게 다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아니고 좀 더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은 아마씨를 드세요. 아마씨. 아마씨를 드시면 아마씨의 좋은 그 식이섬유들이 현미에 플러스 훨씬 더 빨리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내요. 거기에 기름을 드세요. 올리브유나 아마씨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 기름 먹기 힘든 분은 그냥 아마씨만 드셔도 괜찮아요. 밥 먹을 때 하루에 한 번씩 한 스푼씩 먹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식품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현미는 완전식품이고 음식마다 우리가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때 당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괜찮지만 과일 스트레스 많을 때 먹으면 되게 해소가 돼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을 때 해소시킬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깻잎이에요. 깻잎.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좋지만 거기에서 그 성향대로 만약에 내가 지혈이 잘 안 된다. 나는 이상하게 지혈이 잘 안 돼. 그러면 연근을 드시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식을 뭐 하나만 집중해 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드시면 돼. 비타민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레몬을 먹어야 되는데 레몬 먹으면 위가 아파. 그러면 내가 감자 드시면 돼요. 감자는 비타민 C가 사과보다 아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보통 비타민 C는 익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센 거 먹으면 잘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은 익혀서 먹을 수 있는 비타민 C가 감자가 최고예요. 그거 얼마나 정말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냐고요. 마찬가지로 변비에 걸렸을 때 현미, 아마씨, 기름 다 좋지만 타이거너트 이거는 3일에서 일주일 안에 거의 변비가 해결될 만큼 미생물을 장내 좋은 균을 빨리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걸 여러분들에게 써봤지만 3, 4일이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정말 신기하게 그거를 물에 타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6일, 일주일 나올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50% 이상은 한 3, 4일 네, 3, 4일. 그래서 그 회사 자체가 eat and out이라고 해서 먹으면 나온다. 이런 뜻으로 해서 그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장내에 1억 개 가량의 신경세포와 전체 면역세포에 한 60, 70%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분포했다 그랬는데 이 식이섬유가 타이거너트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콩에 35배나 돼 있어요. 식이섬유가. 그러니까 콩도 변비에 되게 좋지만 훨씬 좋고요. 고구마 우리 식이섬유 최고 중에 하나가 고구마라고 하잖아요. 고구마 10배예요. 이거 엄청나죠.
그래서 배변 활동에 정말 좋은데 지방의 흡수 속도를 늦추어 줍니다. 그래서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소화 장애를 유발하는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글루텐이 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정상 이상을 먹었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서 중독을 일으키거나 소화 불량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흰 빵에 글루텐 많이 넣어서 만든 빵들이 나쁜 거지, 통밀 안에 있는 이만큼의 글루텐은 괜찮아요. 그러나 소화를 약하면 그것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얘는 글루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혹시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이거를 먹으면서 밀가루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 좋아요. 밀가루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통밀은 좋은 거예요. 통밀은. 이 타이거너트가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7세기 때 스페인에서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르차타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오르차타의 주 재료로 사랑받고 있는 감자, 고구마 같은 이 뿌리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아프리카나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서 재배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여기도 되긴 하는데 볼품 없고요. 제주도도 되긴 하는데 스페인만큼 굉장히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주도산 되게 비싸요. 제주도에 거기 가보니까 뭐 엄청 많이 심겨져 있어요. 정말 많이 제가 몇십만 평인가 제가 사진 다 찍어왔어요. 그 농장들 다 구경하면서 찍어왔는데 정말 그냥 그 제주도 가면 목초지 이런 데 쫙 심한 끝이 안 보이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원래는 타이거 너트가 아니고, 보통 타이거가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기운을 낸다고 해서 타이거 너트라고 하는 이 식품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기름골, 스페인에서는 추파 혹은 땅속의 아몬드라고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기름골로 더 알려져 있죠. 지금의 이제 타이거 너트 치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영양 성분을 보니까 단백질이 정말 많고요. 6가지 미네랄이 집중적으로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아연, 철, 인 이런 것들이. 그리고 비타민도 한 7가지가 집중해서 들어있어요. 비타민 E, C, 비타민 B-6, 엽산, 리보플라빈, 그 다음에 티아민, 그 다음 니아신, 이런 비타민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물론 식물성이 다 그렇지만 불포화 지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수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 지방산. 그게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표한 자료에는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최적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지기도 한 식품입니다. 물론 제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못 드렸지만, 이거를 가루 있잖아요.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처음에 만약에 변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변비가 있다는 말은 지금 장내에 뭐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유산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균은 우리가 안 먹고 현미, 아마씨, 타이거너트, 그 외에도 만약 혹시 이게 없다면 다른 식물도 드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지금 우리가 부족한데 뭘로 대체할까 할 때 유산균 대신해서 타이거너트나 이런 식품들 먹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맛도 괜찮아요. 기름 이렇게 드셔보시면 참기름과 약간 코코넛 기름의 약간 섞인 맛이랄까요? 굉장히 향긋하고 참기름처럼 진하진 않지만 그런 향처럼 되게 고소해요. 네,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 돼요. 그러면 변비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변비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주제는 유산균의 정말 최적의 대체 식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